미세먼지가 난청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고 난청으로 인한 불편과 함께 보청기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보청기의 종류가 다양해서 그럴까요? 거부감이 많이 줄어든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난청 역시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지적이고요. 난청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이자 대한청각학회장이신 이준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날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시는데요. 덕담으로 좀 인사하시죠. 네, 이렇게 경자년 첫날에 국민 건강을 위한 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의학대담을 잘 들어두시면 본인에게도 건강한 청력을 유지하면서 사회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손주 및 자녀 등의 연령별 가족 구성원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으므로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좀 들려주시죠. 이 소근거리는 습관이 난청을 예방한다거나 이어폰보다 헤드폰을 쓰는 거, 또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귀지를 제거하는 게 난청의 위험을 줄인다. 또 미세먼지가 난청을 유발한다. 이런 말들은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어폰이 귀 속의 소리의 압력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헤드폰보다 나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헤드폰보다 덜 하다는 의미이고요. 소리가 커지면 둘 다 청력에 나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볼륨과 사용 시간이 중요합니다. 또한 귀지가 완전히 막혀 있는 경우는 듣는 능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제거하면 바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소곤거리는 습관이 난청을 예방한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지만 미세먼지가 난청을 유발한다는 것은 동물 실험에서 최근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 난청과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들도 많죠. 네네. 대표적인 것이 보청기를 착용하면 청력이 나빠진다는 속설인데요. 예. 보청기를 잘못 맞춰서 너무 큰 소리가 귀를 자극하여 소음성 난청처럼 귀가 나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반대로 보청기를 끼고 원래 청력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진행하는 난청인 경우에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는 청력 때문인데요. 보청기 때문에 난청이 심해졌다고 오해할 수 있겠죠. 네. 물론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력은 조금씩 나빠지지만 난청이 있음에도 방치를 한다면 장기간 소리 자극을 받지 않은 귀는 나중에 소리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를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네. 난청이 있으면 가급적 보청기를 착용하여서 남아있는 청력을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난청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시고 가급적 보청기를 착용을 하셔야겠네요. 네네. 대한청각학회장직을 맡고 계시는데요. 대한청각학회는 우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네, 대한청각학회 회원은 청력에 관한 연구와 진료를 하는 이비인후과 의사 및 교수님, 네. 그리고 청각학과 언어병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 청각을 연구하는 이공계 계통의 교수님, 그리고 청각사, 언어치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교수님뿐 아니라 청력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주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청력을 좋게 유지하거나 난청이 있을 때 회복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그리고 고도난청 회복을 위한 인공와우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비롯해서 인공와우 아이들의 적응을 위해서도 애를 쓰시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난청에 대한 의학적인 이해도 궁금합니다, 교수님. 누구나 나이 들면서 사실 청력이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30대부터 청력이 감소한다는 말도 있던데 그런가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30대 이후에 조금씩 고주파수 영역의 청력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네. 60대가 되면 3명 중 1명이 노화성 난청을 경험하게 되면서 75세 이상에서는 약 50%가 노화성 난청을 가지게 됩니다. 30대부터 청력이 실제로 감소하기도 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난청에 있어서 이거를 노인들만의 문제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천적인 원인들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의 난청의 위험이 지적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전체 연령대에서 소음성 난청이 약 30%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그 다음이 노화성 난청이 있고 그 다음이 외상 및 감염 또 기타 원인의 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듣는 선천성 난청은 약 4%에 해당됩니다. 네. 소음성 난청이 약 30% 정도로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난청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성 난청도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나요? 네,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모든 감각기관이 약해지듯이 청각기관도 노화성 난청을 생기게 됩니다. 예. 피할 수는 없겠지만 더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노력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면 그 감각 신경 난청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청신경 세포가 손상이 되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예. 갑자기 안 들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청신경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소리가 차츰 안 들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네. 차츰차츰 언제부터인가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일반인들이 난청을 의심하게 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 음량을 키운다거나 휴대전화의 통화음을 아주 크게 해놓는 경우입니다. 스스로 느낀다기보다는 주변에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난청을 의심할 수 있는 걸까요, 교수님? 네, 그런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네. 본인의 또 목소리가 커지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노화성 난청의 경우에는 여성이나 어린이 목소리처럼 특정 음역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과 아이의 말소리 같은 고주파수 영역의 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음역대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달팽이관에 청각세포 소실이 있게 되는데요. 예. 주로 고음역대에서 고주파수 영역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소리보다는 전화 소리가 더 안 들린다는 것도 맞는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화 통화가 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전화를 통한 주파수의 전달이 네. 고음역대, 고주파수 대가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전화기를 들을 때 중간에 소음이 끼기도 하고요. 네. 또한 우리가 마주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대화하는 거라서 입모양을 보지 않고 하는 거라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요즘 보청기들은 블루투스로서 휴대전화에서 보청기로 직접 전달하는 그러한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난청으로 인한 우울감이 높아지기도 한다는 말을 합니다. 우울감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난청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네. 나아가서 치매의 위험까지 2배 이상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겠네요. 노화성 난청의 경우에는 이거는 양쪽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만 오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자연적으로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 양쪽으로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번 나빠진 청신경 세포가 회복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많은 연구가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아직 임상에 적용될 만큼 진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치료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청기나 인공와우입니까?
네, 중등도 난청의 경우에는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고 예. 고도 난청이 되면 인공와우 이식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 요즘에는 뭐 보청기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거부감이 줄었다는 느낌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인터넷 등에서 관련 지식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거부감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난청 환자분들이 보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네. 의학적으로는 꼭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환자분에 해당되더라도 착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부감이 많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근데 난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청기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상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이비인후과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난청의 원인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진단에 맞는 치료 방침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네. 수술을 해서 좋아질 수 있는 난청인지 혹은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대상인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네. 제가 한 예를 들면 외국에 이민 간 지 오래된 중년의 여성분이 병원을 방문하셨는데 그때까지 평생 양쪽 보청기만을 착용하면서 생활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 진료 후에 난청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국내에 머무르는 3달 동안에 양쪽 귀에 순차적으로 그 원인에 맞는 수술적 치료를 해서 정상 청력으로 회복시켜 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은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평생을 의사소통 문제로 상당히 지장을 겪어오셨던 분이었다 하셨는데 네. 수술 후에 보청기를 빼시게 돼서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인공와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인공와우와 보청기 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네, 보청기로서 충분한 재활이 되지 않는 고도 난청 환자에게는 인공와우 이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아, 그럼 먼저 보청기를 생각을 했다가 이거 갖고도 잘 안 되면 인공와우로 넘어가는 거군요, 단계를. 네, 그렇습니다. 예. 인공중이 이식술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좀 말이 어렵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이제 기계가 개발되어 있는데요. 아주 작은 자석을 고막 안에 듣는 뼈인 이소골에 삽입하는 수술을 말하는데요. 네. 보청기 착용 후에도 잘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중등도 난청 환자에게 인공중이 이식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특히 보청기보다는 소리의 질이 좋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 이런 수술은 좀 난이도가 있는 수술인가요? 네. 상급 종합병원에 있는 귀를 전공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인공중이 이식술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노인성 난청의 가장 일반적인 치료라고 한다면 일단 보청기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보청기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이제 선택에 있어서도 살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보청기 선택에 있어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은요. 네, 보청기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예. 따라서 먼저 방음이 된 부스 안에서 순음을 이용한 청력 검사를 해서 각자의 청력 상태에 맞는 보청기를 하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귀걸이형 혹은 귓속형 등의 타입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보청기가 청력을 더 떨어뜨린다는 말도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보청기는 맞춤 치료법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각자의 청력도에 맞게 하는 맞춤 치료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참 보청기를 착용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잘 들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적응기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네, 주파수별로 보청기 피팅을 해 나가면서 적응을 해 나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환자에 따라서는 수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리기도 합니다. 보청기 피팅이라고 한다면 그 소리 조절을 해나가는 건가요? 네, 주파수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증폭의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처음에는 많이들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안 들리던 소리가 이제 크게 들리는 거잖아요. 어떤가요? 처음에는 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거나 예. 시끄러운 장소에서 소음이 같이 들어가서 지장을 초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여러분의 피팅과 적절히 착용 시간을 서서히 늘려가시면 적응하시게 될 것입니다. 보통 어느 정도의 적응 기간을 거치나요? 몇 개월 정도? 네, 수개월에서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1년까지 걸리는 분도 계시는군요. 네. 부작용이라든지 보청기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나요? 특별히 부작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난청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도 난청의 환자의 경우에는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의학적으로는 필요한데 본인이 느끼는 필요성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청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고도 난청의 경우에는 보청기가 효과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인공 와우는 어떨까요? 보청기와 비교할 때 이것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청기로서 힘든 고도 난청의 경우에 인공와우를 고려합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해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인공와우는 전기적으로 달팽이관을 자극시켜서 소리를 듣게 하는 장치입니다. 네. 그리고 인공와우 이식 수술 후에는 꼭 언어 재활 과정을 잘 거쳐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언어 재활 과정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인공화를 통한 소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그것이 평소에 듣던 난청이 생기기 전에 듣던 소리와 좀 다르게 들릴 수 있거든요. 기계 같은 건가요? 기계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정확한 우리 음의 소리하고 약간 다르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한 소리를 언어 치료를 통해서 듣게 만들어주는 재활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교수님.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